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아침 7시 23분입니다. 제가 한강 자전거길에 달리기를 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지금부터 제가 잠실 나들목을 출발해서 동쪽 방향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생 2막 다니고 있는 직장에 개인적으로 휴무일이어서 한강 자전거 길에 달리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는 동쪽에 있는 잠실 철교와 서쪽에 있는 영동대교로 할지 성수대교로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요. 그 두 개의 다리를 동쪽과 서쪽에 축으로 해서 한강 남북횡단 순환 코스 달리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쪽에 잠실철교와 서쪽에 영동대교를 축으로 하게 되면 한강 남북횡단 순환 코스가 한 13km 정도 되고요. 동쪽에 있는 잠실철교와 서쪽에 있는 성수대교를 축으로 한강 남북횡단 순환 코스를 달리면 한 17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온은 한 25도 정도 됩니다. 날씨는 구름 속에 가려있던 햇볕이 약간 나왔습니다. 전방 70m 지점에 잠실 철교 남단이 있고요. 잠실 대교 밑으로는 잠실 수중보에 물소리가 힘차게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북쪽 방향 잠실 수중보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강의 풍경을 좀 보여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잠실철교 남단, 잠실대교 남단입니다. 잠실대교 남단에서 먼저 자전거길을, 제가 달려온 자전거길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전거길입니다. 그리고 남쪽 방향 롯데월드타워가 잠실대교 남단 너머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산책로입니다. 산책로 겸 조깅로인데요. 자, 이번에는 잠실대교 남단에서 잠실별의 장쾌한 풍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대교 남단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방 한 2.5km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보이고 그 너머로 강남구 삼성동의 아셈타워도 보입니다. 그리고 자, 왼쪽에 잠실벌의 아파트 숲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북서쪽 방향입니다. 전방 한 10km 지점에 서울 남산 해발 262m 고지가 구름 속에 희미하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잠실대교 잠실철교는 지하철 2호선이 다니는 철교고요. 여기는 잠실대교입니다. 자, 이번에는 잠실대교 남단에서 북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다리가 잠실대교인데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한강을 횡단하는 다리 잠실대교입니다. 잠실대교 밑으로 수중보가 보이실 겁니다. 수중보. 이 수중보, 이게 높이가 한 3-4m 정도 돼 보이는데요. 수중보의 동쪽 지역은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서쪽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실 수중보 동쪽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일반 배들이 운항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서쪽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배들, 유람선들이 운항할 수 있습니다. 자, 폭포수처럼 잠실 수중보의 물소리가 들립니다. 저를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 철교, 계속 죄송합니다. 이곳 잠실 대교 남단에서 북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잠실 수중보의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서쪽 방향, 서울 남산 방향입니다. 해발 262m 고지 서울 남산이 구름 속에 희미하게 보입니다. 전방 한 10km 정도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방 한 2.5km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고 또 잠실벌에 아파트 숲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쪽 방향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기온 한 25도 정도, 낮 최고는 한 31도 정도로 예보된 것 같습니다.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곳은 보행로 겸 조깅로고요. 이곳은 또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 자전거들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전거 고속도로라고 칭할 만한 한강 자전거 길입니다.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실대교 남단을 통과해서 잠실철교 남단 쪽으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잠실대교 남단에서 잠실철교 남단까지는 대략 800m 정도 됩니다. 자전거 오르막길이 곧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20세기에 대통령을 2번 하지 못하고 한 번밖에 못했던 대통령, 또 21세기에 대통령을 2번 하지 못하고 한 번밖에 못했던 대통령에 관하여 흥미로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헌정 역사는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고 그로부터 13년 후인 1789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을 했는데요. 1달러 화폐의 주인공이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부터 1797년까지 대통령 임기를 4년 임기를 2번만 했습니다. 총 8년의 대통령을 했는데요. 임기 만료 시점에도 인기가 매우 좋아서 국민들은 조지 워싱턴,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를 원했지만 조지 워싱턴은 국민이 박수칠 때 물러난다 라는 신념으로 8년의 대통령직을 마감하고 대통령직에서 이제 물러났습니다. 미국인들은 조지 워싱턴을 매우 좋아한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미국의 러시모아 산이라고 아시죠? 러시모아 산에 가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매우 인기가 있었던
4명의 대통령이 조각으로 바위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제 흉상이죠. 흉상. 거대한 대통령의 흉상이 바위에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러시모어 산이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4명입니다. 누구일까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16대 대통령 프랭클린, 에브리엄 링컨 대통령, 그 다음에 26대 대통령인가 1901년부터 1909년까지 대통령직을 했던 공화당 출신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이 4분이 러시모어 산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분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신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은 헌정 역사가 초대 대통령이 취임했던 1789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233년의 헌정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 역사 속에서 대통령이 총 올해가 아니라 현재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이죠. 우리나라는 헌정 역사가 1948년부터, 자, 여기서 좀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철교 남단입니다.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는 잠실 철교 남단인데요. 이 펜스 현재 잠실 철교 남단에서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뛰면서 말을 하니까 굉장히 숨이 가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잠실 철교 남단에서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가운데 잠실 철교 중간 지점에는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는 잠실 철교입니다. 철로가 있습니다. 철로. 지하철 2호선은 서울에 있는 많은 지하철 중에 유일하게 순환선, 한 바퀴, 서울의 핵심 포인트를 한 바퀴 도는 순환 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 지역에서 한강을 남북으로 횡단하는 코스가, 자, 이곳 잠실 철교입니다. 잠실 철교. 그리고 서쪽 지역에서 한강을 횡단하는 그 코스가 당산 철교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곳 잠실 철교, 동쪽의 잠실 철교에서 서쪽에 당산 철교까지 길이가 한 20여 킬로 될 텐데요. 이곳 잠실 철교 중간 지점. 야, 지하철 2호선 지금 통과합니다. 남쪽에 잠실 나루역을 출발한 지하철 2호선이 북쪽에 강변역을 향해서 힘차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북쪽에 강변역을 출발한 지하철 2호선이 남쪽에 잠실 나루역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하철 2호선. 이런 식으로 잠실 철교는 이 가운데 쪽은 지하철 2호선이 통과를 하고요. 반면에 잠실 철교 이 다리 도로면의 서쪽 지역은 이처럼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있습니다. 붉은색은 자전거 도로, 초록색은 보행로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건너편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잠실 철교의 그 지하철 2호선 선로 보이시죠? 선로의 건너편을 보시면 잠실 철교 동쪽으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일방 통행하는 1차선 차로가 있습니다. 1차선 차로. 지금 승용차가 지나가진 않는데요. 이 잠실 철교의 중간에는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는 지하철 선로가 있고, 철로라고 하죠. 철로가 있고, 이 서쪽에는, 잠실 철교의 서쪽에는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있고, 반면에 이 잠실 철교 이 중간에 있는 선로의 동쪽에는 차로가 1차선이 있는데요. 차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일방통행하는 차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잠실철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실철교 남단에서 남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남서쪽 방향, 남남서쪽입니다. 남남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서쪽 방향 지금 보시면 아스팔트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질주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평일인데도 현재 시각이 한 몇 시죠? 현재 시각이 7시 38분입니다.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아침 7시 38분인데요. 아스팔트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타는 분들이 꽤 많고, 또 황토색 산책로 겸 보행로에 산책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북서쪽 방향 비추고 있는데요. 전방 한 1km 정도 지점에 잠실대교가 보입니다. 저 잠실대교.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북쪽 방향입니다. 자, 북쪽 방향, 여기 현재 잠실철교 남단에서 저 북쪽 끝에 잠실철교 북단까지 대략 한 1.2km 되는데요. 제가 뛰어가면서 계속 뛰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저 북단에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즉 동서울 터미널이 있고, 그 오른쪽에 테크노마트 빌딩, 한 40층 되는 테크노마트 빌딩도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쪽 방향 잠실 나루역 쪽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실 나루역 쪽. 자, 저를 비추겠습니다. 화이팅! 자, 지하철 2호선이 또 잠실 나루역을 출발해서 북쪽 강변역을 향해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달리겠습니다. 붉은색 도로는 자전거 도로고, 초록색 도로는 산책로입니다. 자, 아까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을 2번만 하고 이제 물러나셨습니다. 국민이 박수 칠 때 물러난다라는 신념으로. 그래서 그게 미국에 관행이 됐습니다. 관행이 돼가지고 대통령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임기 4년을 2번밖에 못했으니까 총 8년밖에 못했는데요. 그게 이제 20세기, 즉 1900년대에 들어서 그 관행을 깨고 대통령직을 4번 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대통령직을 4번 하시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으셨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관행을 깬 거죠. 헌법에 대통령을 2번만 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초대 대통령의 조지 워싱턴이 2번만 했다라는 그 관행 때문에 대통령직을 임기 4년을 2번, 총 8년밖에 안 하는 게 헌법의 관행이었는데요. 그 관행을 깬 분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5년 4월 12일 날 뇌출혈로 사망을 하고, 그 당시 부통령직이었던 트루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트루만 대통령은 정식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었죠. 그 트루만 대통령 때 1947년에 미국의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대통령 임기는 4년씩 총 2번밖에 못한다 라는 겁니다. 연임 횟수를 제한을 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대통령을 2번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 그 연임 횟수 제한에 관한 헌법 조항은 미국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의 의결만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은 50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다 보니까 지하철 소리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미국은 50개 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다 보니까 연방 50개 주 중에 4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즉 75% 이상에 해당되는 주에서 비준을 해야 그 헌법 조항, 대통령 임기 연임 횟수 제한에 관한 그 조항은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1947년 트루만 대통령 당시에 그 임기 제한을 했던 게 미국 연방 50개 주 중에 75%, 즉 4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주가 비준을 하는데 총 4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1951년 대한민국 6.25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네브라스카 주인가 길 겁니다. 네브라스카 주 아니면 네바다주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주에서 비준함으로써 연방 50개 주 중에 4분의 3 이상 해당되는 주에서 비준한 요건을 갖추게 돼서 수정헌법 조항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1951년부터, 즉 지금부터 71년 전부터는 미국은 대통령이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연임을 2번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20세기, 즉 1900년대에 대통령을 대부분이 한 70~80%는 연임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일종의 기득권 비슷한 게 있다 보니까 기득권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실정, 정책 실패가 많지 않은 이상 대통령은 재선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20세기 1900년대 대통령은 한 70~80%가 연임에 성공했는데요.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이 딱 4명입니다.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딱 4명인데요.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잠실철교 중간 지점입니다. 중간 지점, 북쪽으로 좀 더 온 것 같습니다. 남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 방향. 남쪽 방향에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롯데월드 타워. 자, 지하철 2호선 힘차게 질주하고 있고요. 정말 이 지하철 소리를 들으면 한강의 기적, 정말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수도 한강의 그러한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한강의 동쪽 지역은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와 접해 있는 그 한강의 동쪽 경계와 또 한강의 서쪽 지역, 경기도 김포시와 접해 있는 그 서쪽 지역. 그래서 한강의 서울 지역, 한강 중에 서울 지역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가 대략 마라톤 풀코스로 치면 한 42km 정도 됩니다. 그 한강의 서울 지역에 다리가 한 30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제가 잠실철교에서 서쪽 방향 잠실대교 쪽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잠실대교 바로 앞에 있는 한 1km 전방에 있는 다리 잠실대교인데요. 그 너머로 잠실종합운동장, 그리고 삼성동의 무역센터, 아셈타워, 청담동의 초고층 아파트, 그 다음에 잠실벌의 아파트 숲들이 쭉 보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바로 그 왼쪽에 그러니까 동쪽 방향이죠. 거기에 잠실주공 1단지가 재건축된 L츠, 또 그 오른 왼쪽, 즉 동쪽 지역에 잠실주공 2단지가 재건축된 리센츠, 그 다음에 또 그 왼쪽, 즉 동쪽 지역으로 잠실주공 5단지는 아직 재건축이 안 됐습니다. 5단지 너머로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도 보이고요. 그
그 다음에 지금 남쪽 방향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가 보이고, 그 롯데월드타워 바로 앞으로 쿠팡 본사 건물 한 25층 정도 되는 쿠팡 전자상거래 수익권의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쿠팡 본사 건물도 보입니다. 자, 제가 지금 남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남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이번에는 다시 계속 남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쪽 방향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북쪽 방향을 촬영하겠습니다. 강변역, 동서울 터미널이 있는 강변역 방향 촬영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마트 빌딩도 보입니다. 화이팅!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세기 1900년대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대부분 2번 했는데요, 4분의 대통령은 1번밖에 못했습니다. 1번. 그리고 21세기 즉 2000년대에 들어서는 2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대통령을 1번밖에 못한 분이 잘 아시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선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드밴티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지하철 달리는 소리가 요란해서 지하철 지나갈 때는 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세기의 미국 대통령 중에 1번밖에 못했던 분이 누구냐? 첫 번째가 태프트 대통령입니다. 2번째가 후버 대통령, 3번째가 포드 대통령, 4번째가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현직 프리미엄, 현직 어드밴티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통령직 재선에 실패하고 1번밖에 못한 케이스. 20세기에는 4명이 있었고 21세기에는 1명이 있었습니다. 20세기에 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20세기에 1900년대에 1명 더 있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까지 총 5명입니다. 태프트 대통령, 후버 대통령, 포드 대통령, 카터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그래서 20세기 1900년대에는 미국 대통령 중에 대통령직을 1번밖에 못한 분이 5분이고 21세기에는 1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 이번에는 잠실철교 북단에서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2km 정도 잠실철교를 달려왔습니다. 자, 잠실철교 북단에서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타워의 위용이 보입니다. 자, 저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북쪽에서 남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철교 북단에서 남단 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출근 시간대 러시아워 타임이라서 지하철이 배차 간격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지하철이 더 배차가 짧게 더 자주 다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 8시 가까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워죠. 출근길 러시아워다 보니까 지하철 2호선, 서울시 많은 지하철 노선 중에 2호선이 가장 복잡하지 않습니까? 배차 간격이 원래 짧긴 한데 출근길 러시아워 타임이다 보니까 더 배차 간격이
분 것 같아요. 더 자주 다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잠실철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현재 벌써 30분 촬영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강 남북횡단 순환 코스 달리기 동쪽 축인 잠실철교를 이제 지나서 지금부터는 서쪽 방향으로 달릴 겁니다. 서쪽 방향. 그러니까 지하철 2호선이 서울에 있는 많은 지하철 중에 지하철 2호선이 한강 남북을 횡단하는 순환형 코스지 않습니까? 다른 지하철 노선들은 다 편도 코스인데 그에 반해서 지하철 2호선은 순환형 코스입니다. 한강 남북을 횡단하는 순환 코스. 지하철 2호선이 동쪽 지역에 있는 잠실철교와 서쪽 지역에 있는 당산철교를 축으로 해서 한강을 남북으로 횡단하는 순환 코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도 지금 한강을 남북으로 순환하는 순환 코스를 달리고 있는데요. 동쪽은 잠실철교를 축으로 하고 서쪽은 영동대교를 축으로 할지 성수대교를 축으로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요. 만약에 서쪽에 영동대교를 축으로 한다면 한강 남북횡단 순환 코스가 한 13km 되고, 반면에 더 서쪽으로 가서 성수대교를 축으로 하게 되면 한강 남북횡단 순환 코스가 한 17에서 18km는 됩니다. 그러면 각 특징을 말씀드리면, 서쪽에 영동대교를 축으로 하게 된다면 방금 제가 잠실철교에 보행로를 달려온 것처럼 영동대교도 보행로를 통과해서 한강을 건너야 됩니다. 한강 도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성수대교를 축으로 한다 할지라도 한강을 다리를 보행로를 통해서 성수대교 보행로를 통해서 한강을 도하해야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영동대교든 성수대교든 한강을 건너려면 그 다리에 각각 영동대교와 각각 성수대교의 다리의 보행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방금 제가 잠실철교 보행로를 통해서 한강을 남에서 북으로 도하 건넜듯이. 그런데 그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차이는 성수대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이 자전거 도로에서 한강 다리 도로면, 즉 성수대교까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한 20m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성수대교의 보행로를 뛰면서 한강을 도하를 해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영동대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타고 이 자전거 도로면에서 다리의 도로면까지 한 20m 정도를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영동대교든 성수대교든 한강을 도하려면 다리에 보행로, 이러한 제가 달리고 있는 이런 보행로를 걷거나 뛰어야 한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즉 한강을 도하할 수 있습니다. 한강 도하 작전. 역시 지금 오른쪽 아스팔트는 자전거 도로고, 지금 왼쪽 갈색 도로는 보행로 겸 조깅로 겸 산책로입니다. 저를 비추겠습니다.
자, 저를 비추고 있습니다. 자, 잠실대교 남단을 이제 통과하겠습니다. 잠실대교 남단입니다. 아까 잠실철교 남단에서 동쪽으로 잠실대교 남단까지 왔습니다. 아, 잠실대교 북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잠실철교 북단을 통과해서 이곳 서쪽으로 잠실대교 북단까지 와서 잠실대교 북단을 통과해서 계속 서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급경사길입니다. 심장 파열의 언덕 급경사길입니다. 일반인은 자전거로 여기를 도저히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주행할 수 없고 이른바 끌바라죠.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 급경사 구간입니다. 제가 주로 달리기를 하는 곳은 제 달리기 인생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2년 7월 20일까지 달리기 경력, 마라톤 경력이 20년 4개월 20일입니다. 20년 4개월 20일 동안 마라톤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마라톤 풀코스 완주횟수 86회, 개인 최고 기록 지금부터 18년 전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의 개인 최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동아마라톤 참가자 25,000명 정도 중에 1818등을 했습니다. 1818 1818등을 했으니까 상위 한 8%의 성적으로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 3시간 19분 48초를 달성했는데요. 요즘도 공식 대회에 나가면 3시간 50분 정도의 완주를 하는데, 오늘처럼 연습 삼아서 혼자서 연습 삼아서 달리면 사진도 촬영하고 영상도 촬영하면서 천천히 편런을 하기 때문에 풀코스를 한 5시간 정도에 달립니다. 그 다음에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에 한 67%, 즉 지구 한 바퀴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거리 26,700km 정도를 달렸습니다. 20년 4개월 20일 동안. 그래서 일평균 훈련 거리는 20년 4개월 20일 동안 일평균 훈련 거리는 대략 한 3.65km 됩니다. 3.65km, 매일 평균적으로 3.65km씩 20년 4개월 20일 동안 달려왔습니다. 석촌호수 한 바퀴, 제 마라톤 훈련의 산실인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63m니까 한 바퀴 반 정도가 한 3.65km인데요. 20년 4개월 20일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석촌호수 한 바퀴 반씩 달려온 셈입니다.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잠실대교 잠실대교 북단을 통과해서 계속 서쪽 방향으로 영동대교 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용량이, 스마트폰의 영상 촬영 용량이 1시간 남짓밖에 안 되니까 성수대교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동대교에서 한강을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뚝섬 유원지에 있는 윈드 서핑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출 텐데요. 뚝섬 유원지 윈드 서핑장입니다. 여기가 잠실 대교 북단과 청담대교 북단 사이 정도에 있습니다. 자, 윈드 서핑장. 자, 윈드 서핑장에서 한강 건너 남쪽 방향을 촬영하겠습니다. 자, 제가 달려온 동쪽 방향입니다. 제가 동쪽 방향을 달려왔는데요. 잠실대교 북단에서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잠실대교 북단에서 이곳까지 한 1.5km 정도 됩니다. 이곳 윈드서핑장에서 남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남동쪽 방향 한강 건너 남쪽 지역에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자, 이곳 윈드서핑장은 자, 동쪽에 잠실대교와 서쪽에 청담대교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데가 바로 뚝섬 유원지 윈드서핑장입니다. 지금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전방 한 1.5km 지점에 청담대교가 있습니다. 청담대교는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합니다. 청담대교는 2층 다리입니다. 1층은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고 2층은 일반 차량이 통과하는 2층 다리 청담대교입니다.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는 청담대교. 이번에는 남서쪽 방향입니다. 이 윈드서핑장 요트나 아니면 이런 보트들 너머로 강남 지역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한강 남쪽에 잠실 종합운동장도 보이고 강남구 삼성동의 무역센터 빌딩 아셈타워, 그 다음에 강남구 청담동의 초고층 아파트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정남쪽 방향 잠실벌의 아파트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는데요. 바로 그 옆에 동쪽으로 잠실 엘츠 아파트, 그리고 또 그 동쪽으로 잠실 리센츠 아파트, 또 그 동쪽으로 잠실 주공 5단지가 있는데요. 잠실 주공 5단지는 아직 재건축이 안 됐습니다. 그 너머로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자, 저를 비추겠습니다. 자, 이곳 뚝섬 유원지 윈드서핑장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서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쪽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서쪽 방향. 자, 이번에는 남쪽 방향입니다. 잠실벌의 아파트 숲들이 보이고 잠실 종합운동장도 보이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남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잠실대교 남단 쪽에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실 겁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실 겁니다. 롯데월드 타워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여기에서 잠깐 촬영을 멈추고 사진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